안녕하세요. 실시간독 수다입니다. 먼저 사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 시간에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 종목 중에서 KG ETS라는 종목이 있는데, 예전에는 폐기물 사업을 했었는데, 최근에 폐기물 사업을 매각해서 폐기물 업체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합했습니다. 그래서 KG ETS 빼고 세 종목만 다시 편집을 해서 올렸는데요.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 언급했던 40여 종목이 있는데요. 그 종목 중에서 상당 부분은 많이 주가가 상승했고요. 그런 반면 아직 주가가 아직 정체 중이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 종목들 중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 제가 만약 현금이 있으면, 물론 현금이 지금 부족하지만 계속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종목들에 대해서 몇 종목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S&D가 있고요. 제가 보유 중입니다. 보유 중이고 또 추가 하락하면 더 계속 매수할 생각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상황을 보시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매출액은 12% 증가, 영업이익 10% 증가, EPS 순이익은 6% 하락입니다. 매출액이 한 1년 매출액이 한 500억, 700억 정도 나올 아마 예정이고요. 영업이익은 한 100억 가까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90억 전후로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600억짜리인데 순이익이 90억 전후 나온다. 저희는 항상 이 회사를 통째로 사는 가격, 통째로 사는 시총을 먼저 감안하고요. 이 회사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보시고 현금성 자산, 의미 있는 현금성 자산이 마이너스 차입금도 보시고, 부채 비율도 보시고, 영업이익도 당연히 보시고, 그런 건데요. 그리고 이제 주가 상황, 남보다 저가 매수를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저희가 돈 많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른인들이 주가를 올린 상황의 종목을 매수를 하지 않겠죠. 하지만 첫 매수 이후에 주가랑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은 의도적으로라도 주가를 더 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 회사 상황 보고 첫 매수 이후에 추가 하락 시 계속 매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나중에 큰 투자 수익을 거두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걸 경험한 저로서는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금이 500억 이상 있고, 예를 들어서 매년 현금성 자산이 한 최근 4년 동안 70억에서 9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본 지출이 거의 없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자본 지출이라 해도 이게 노후가 되는 자본적 지출, 그런 시설이 아니니까요. 괜찮다고 제가 평가하고요. 배당은 2%, 3% 정도 됩니다. 배당이야 뭐 매년 바뀔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매수할 경우에 2%, 3% 아니군요. 이 종목은 네프콘과 달리 배당이 한 1%, 2% 사이, 정확한 모르겠네요. 지금 올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무튼 배당은 좀 나오고요. 배당 금액 보니까 전체 금액 같은 경우는 배당 금액이 워낙 적어요. 그래서 이제 뭐 3억에서 6억 사이,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배당을 보고 매수할 종목은 아니고요. 배당이 금액이 뭐 한 주 사봤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 배당을 어떻게 줄지 모르겠으니까 예측하기 힘들고, 배당은 1%? 워낙 적네. 배당 보고 사면 안 되겠네요, 전혀. 그쵸? 최근에 이제 지금 상장 후 신저가를 오늘 제가 12월 9일인데요. 상장 후 신저가를 오늘 오히려 갱신했습니다. 갱신한 날이고요. 기존에는 15,850원인데 지금 15,800원 오늘 찍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좀 더 매수했고요.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한다면 좋겠지만 하락한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단 전제 조건은 기업 실적 하락 없는 주가 하락이면 좋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업 실적 하락이 없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본업과 관련된 이익인 영업이익이 하락하지 않았고요. 매출도 오히려 증가했으니까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은 심플합니다. 단점을 하나 치면 이 유안타 세컨더리 이 이어본드 이게 이분들이 최근 매도를 쳐서 주가 좀 하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못 기다리는 거겠죠. 보시면 어떤 간단한 건강식품 소재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어려운 사업은 아니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그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좀 심플하고 이 시총이 적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 해자라고 할 수는 없죠. 경제 해자를 가지고 있다는 말 못하고요. 을기업입니다. 을기업이고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최소 1, 2년 홀려한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상장이 얼마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고 대신 떨어지면 주가 하락할 경우는 매수 관점 바라볼 만한 가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1000억짜리 전 종목 중에 고르는 거니까요. 전 종목 보셔야죠. 물론 저는 이제 직업이니까 시간이 많아서 보는 겁니다. 전 종목 중에서 눈에 꼽히는 종목이니까 당연히 매수 관점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S&D는 뭐 PBR 지금 0.9 정도 되니까 뭐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도 크게 하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뭐 하락하냐 상승한 그건 아무도 모르겠고요. 단지 현재 시점에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평가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매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10,000원까지 밀어버린다. 그럼 더 좋겠죠, 주가를. 그러면 뭐 더 매수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으로는 나이스 DNB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 밑점 치고 11% 정도 올라간 상황인데요. 최근 실적은 매출 8% 증가, 영업이익 0.7% 하락, EPS는 증가를 했는데 이게 비영업과 연관된 게 있으니까 잠깐 보시면 이게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132억인데 비영업이익이 세전이익이 152억이에요. 그러니까 보니 금융 수익이 좀 크고 기타 수익도 좀 들어오고 정석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관련 손익이 더 플러스돼서 더 커졌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좋은 기업이에요. 보통 통상적으로 보시면 영업이익과 세전이익 비교하시면 항상 세전이익이 커요. 왜냐면 비영업이익이 수익성이 나는 거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좋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금성 자산 현금 흐름을 보시면 보통 최하로 130억 많이 나올 땐 190억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1100억이니까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만한 가치가 있죠. 그러고요. 가격 수준이 보시면 BPS가 5,200원이니까 지금 PBR이 1.5 정도 되네. 1.5 전후 정도 되고요. PBR 밴드로 보시면 2020년도에 1.49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현재 시점을 볼 때 비슷한 PBR이 잠깐 있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인이 45%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2년 전에 같은 경우 42%인데 지금 45% 갖고 있고요. 외인 종목이라고 평가할 만하죠. 외인 종목으로 평가할 만하고요. 최대 주주가 34%고 외인이 45%니까 한 70, 거의 80% 정도가 잘 매도치지 않은 그런 유통 물량이 없는 거죠. 20% 정도밖에 유통이 안 되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15% 이상 항상 나오고요. ROE도 20 전후로 나오는 종목으로 특급이라기는 좀 미흡하지만 준특급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익금 같은 경우는 2018년에 300억, 2019년도 380억, 2020년도 470억, 작년 570억, 최근에 좀 줄어들었는데 보면 전체 부채 총계가 줄은 거 보니까 부채를 갚았기 때문에 현금을 썼겠죠, 당연히. 현금 자산이 좀 줄은 대신 전체 부채 총계가 줄어들었습니다.
단점은, 이 종목 장점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 증가 중이 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횡보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러지만 배당을 잠깐 볼까요? 배당이 230원, 작년에 230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210원, 200원 전후 나오겠죠. 그래서 3% 안 나오고 2, 3%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주가가 엄청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뭐 7천 뚫으면 모를까. 그러지만 눈에 꼽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이 회사가 전체 시총이 1,100억 대니까 1,100억이 있으면 이 종목 살만한, 통째로 살만한 가치가 있죠. 충분히 가치가 있고요. 그런 게 가장 중요하죠. 통째로 살만한, 현재 시가총액으로 통째로 살만한가, 그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고요. 당연히 살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위인도 49%고, 최대 주주도 34%니까, 팔 그런 지분이 아니에요. 수익성 좋은데 왜 팔겠어요. 이제 주가가, 횡보하고 있으니까 좀 그러는데요. 이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없는 게 단점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걸 계속 지켜보시고, 어느 날 7천원을 뚫는 날 있으면 좀 물량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는 것도 괜찮겠지만, 싸게 사면 더 좋겠죠. 당연히. 이 ROE 거의 20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익성 높은 종목이고요. 2018년도 연말 자본총계는 419억, 올해 연말 자본총계 예상액은 767억이니까 계속 BPS가 많이 증가하는 거죠. 자본총계 많이 증가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직 주가가 안 올라간 종목으로서 주가를 더 밀어버리면 매수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는 게 타당합니다. 제가 보는 종목이 꽤 많은데요. 많이 올라온 종목, 최소 20%, 30%, 40%, 50% 올라온 종목도 있지만, 그런 종목은, 어차피 매수할 대상이 아니니까 제외하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인바디라고, 다 아시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오히려 더 떨어졌거든요. 오늘은 좀 상승 중이지만, 최근에 보시면 매출 증가, 영업이익 하락, EPS 증가, 그래서 오히려 주가 떨어졌는데요. 좋은 상황이죠. 매출 증가했는데 영업이 하락했다고 주가 떨어지면, 과하게 떨어지면 좋은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영업이익률이 20%, 2020년도 빼고는 항상 넘었고요. ROE는 18, 올해 예상 ROE 18 정도로서 준특급 종목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 가장 좋은 시점은 1.0 전후예요. 보시면 2년 전에 보시면 PBR 1.4까지 떨어졌죠. 물론 이때 3월달 PBR은 좀 더 높았을 거예요. 이게 연말 자본총계 대비 그 당시 시총하고 가늠해가지고 1.1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때 한 1.2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 순에 좀 근사치에 있고요. 마이너스 차입금 중요하죠. 2018년도에는 263억, 지금은 작년에 670억, 올해는 780억이 여유현금 있는 종목으로서 당연히 외인이 좋아할 만한 종목이고요. 외인이 25%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이 2,500억대이고요. 최근에 외인이 좀 매도 쳤지만 의미 없는 거고요. 어차피 다시 주가 떨어진 다음에 올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전에 보시면 2년 전에 외인이 16% 갖고 있었는데 올렸죠. 15,000원부터 30,000원까지 한 100% 올린 상황에서 외인 지분이 한 3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한 외인 지분이 16%, 이때 지분은 한 22%까지 지분 늘리면서 주가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하락, 외인은 매도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되게 오래전부터 보였던 종목이고 지켜본 종목인데 단점이 있어요. 이게 매출이 의외로 그 기업의 인지도에 비해서는 매출이 적은 편이에요. 보시면 매출도 지금 올해도 1,500이 안 나오니까요. 매출액이 좀 적은 편이죠. 인지도에 비해서는. 그런 걸 감안하시고요. 대신 영업이익이 지금 벌써 290억 나왔어요. 그래서 300억 당연히 넣고 300억 거의 400억 가까이 나오겠죠.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20% 이상 나오고요. 2020년 빼고는. 그래서 눈에 밟히는 종목이죠.
왜냐면은 기업 수익이 폭등하진 않지만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 2020년도에 13,000원짜리인데 지금 19,000원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가격을 뚫으면 좋죠. 그럼 더 매력적이고요. 만약에 1.0까지 떨어진다. BPS가 16,000원이니까요. 1.0까지 떨어진다. 뭐 15,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정말 뭐 1년에 몇십 프로는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막 급나갈 그런 업종이 애초에 아닙니다. 물론 2020년대 보시면 잠깐 8% 하락했어요. 근데 이 경우 매출이 좀 하락하고 영업이 30% 하락했는데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매수기였어요. 매출 뭐 급나갈 종목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때 ROE 10이 나왔는데 이때 이제 PBR 1.0 전후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올라가다가 흘러내다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한 150% 정도는 주가가 올라간 상황이죠. 이게 좀 무거운 종목이에요. 이 종목 올 차트를 보시면 2000년대 초반부터 2015년까지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어요. 보시면 이때 한 5천 원 정도 매수했으면 이게 5만 원꼴 올라갔으니까 10배 올라갔잖아요. 심수탈 쳤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횡보하는 거죠. 왜냐면 과하게 주가가 상승했으니까 기업 가치가 거의 걸맞게 급등하지 않으면 이 주가는 횡보하는 거죠. 항상 그런 겁니다. 과하게 기업 가치 상승보다 훨씬 상회하는 주가 상승이 있으면 그 이후 몇 년 동안 횡보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횡보 기간이 지금 1, 2, 3, 4, 5, 6, 7 거의 7년 동안 횡보하고 있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매수하려면 매수하는 종목은 한 최근 몇 년 동안 최고점 뭐 과하게 올라온 기억이 없나 확인하시고요. 과하게 올라온 종목은 항상 이게 정말 매출 이런 게 폭발하지 않은 이상 전고점을 뚫기 힘듭니다. 왜냐면 이 주가를 올렸던 그분들이 이 종목을 다시 매수 안 하겠죠, 당연히. 또 이 상황을 아는 주식판에 있는 분들은 함부로 접근 안 하죠. 왜냐면 이때 물린 사람도 많을 거예요, 지금도. 이분들이 이 가격 오면 매도 칠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매출 폭발하든지 그지 않은 이상 이 고점을 뚫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최근에 좀 매출 증가 중인데요. 아직 미진합니다. 아무튼 이 종목을 우선 주차트로 보시면 17,500원. 좋은 가격은 보시면 1.0 이하가 정말 좋겠죠. 아니면 지금 우선 뭐 조금이라도 매수한 다음에 어느 시점에 이걸 뚫을 시점에 추가 매수하고 뭐 15,000원 뚫을 때 더 매수하고 이러면 뭐 몇십 프로는 당연히 먹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은 25% 외인이 보유 중인 종목이고요. 최근에 개인이 매수하지만 쉽지 않겠죠. 이 종목 워낙 좀 무거운 종목이니까요. 아무튼 저는 당연히 보유 중인 종목이고요. 주가가 많이 하락한다면 추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사람인 HR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첫 매수 이후에 주가가 더 흘러내렸고요. 이 종목은 작년 올해 지금 매출 영업이 증가 중이지만 최근에 그 영업이 증가율이 좀 더뎌요. 그러니까 이때 4분기 연속으로 매출 영업 증가했는데 올해 3분기에 매출과 영업이 증가했지만 영업이 증가율이 더딘 이유 때문에 웬 비싼 상황이 있으니까 2점대 PBR 2점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매출 증가했지만 영업이 약간 정체 그 느낌 달아도 주가가 떨어지죠. 왜냐면은 몇 년 동안 PBR 밴드를 보시면 항상 2.0 아래를 뚫었어요. 뭐 2018년도 1.7, 2019년도 2.7, 2020년도 1.6, 2021년 작년도 1.8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또 그런 상황인 거죠. 최고 PBR은 4.0까지 가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실적이 나빠진 건 아니지만 그 증가율, 매출액 영업 증가율이 더디기 때문에 주가를 오히려 밀어버린 거고요. 그런 경우 보통 과하게 떨어지면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BPS 한 주당 순자산은 15,000원이니까요. 1.5 정도 되면 23,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면 1.5 정도 되고요. 1.5 이하로는 떠는 적이 최근에 없습니다. 아예 없고요. 제 개인적으로 25,000원 정도 되면 좀 많이 매수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은 보시면 올 차트 보시면 기업 가치가 이렇게 상승한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상승해요. 이렇게 쭉 상승하는데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오르락내리락.
최근에 과학이 올라갔으니까 또 과학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꾸준하고요. 뭐가 꾸준하냐면은 기업가치 상승이 꾸준하고죠.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정체하다가 지금 작년 올해 매출이 증가 중이라서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과하게 상승한 거예요. 이제 근데 3분기 실적이 조금 기대치보다 못 미치니까 주가 떨어진 건데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고점에서 떨어지니까 개인은 매수했겠죠. 이렇게 매수. 근데 쉽게 매수 들어가면 많이 물려있겠죠, 지금. 거의 뭐, 최고점 대비 반토막 났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시점에 매수 관점으로 더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제가 이쯤엔가 매수했을 거예요. 이쯤에 첫 매수를 했고, 이쯤엔가 첫 매수했나? 35,000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좋겠지만, 떨어져도 매출 하락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25000원을 뚫길 바랍니다. 물론 기존 보유자 같은 경우는 괴롭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비싸게 전부 매수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 항상 좀 조금 비싼 상황에서 첫 진입할 때는 주가 떨어질 걸 감안하시고 추가 매수할 여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평가받을 만합니다. 제가 지금 S&D, 나이스 DMB, 인바디, 사람 HR 봤죠. 그 다음 한 종목 좀 더 보도록 하죠. SJ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종목인데 실적을 보시면 최근 5번 연속 실적 좋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조금 더 돼요. 그쵸? 다른 분기에 비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좀 더 돼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횡보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종목을 제가 뭐 브랜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게 매출액도 보시면 매출액도 지금 많이 증가했죠, 작년보다는. 그래서 매출 꾸준하게 좀 이게 단점일 수 있는데 이때 매수 정치 중후 그래서 이제 주가 과하게 떨어지니까 매수 관점을 바라볼 수 있던 거. 이때 뭐 10,000원 안에 사면 거의 30,000원이니까 200% 올라갔었어요. 2년 전에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12,000이 BPS니까 1.34 되는 거지, PBR이. 3, 4 정도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단점이 이제 상장이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자기 기업의 실적을 아직 검증 기간이 좀 짧은 거예요. 최근에 개인이 이렇게 좀 많이 매수한 상황이고요. 개인이 쭉 매수하죠. 근데 이 외인이 뭐 이거 가짜유형 같은데 진짜유형 같이 같아 보진 않고요. 그래서 지금 개인만 매수 들어온 상황입니다. 시총이 좀 적었으면 1,000억대 아래로 갔으면 좋을 뻔 했는데 2년 전에는 시총이 800억대였어요. 800억가 떨어지고 PB 1.0 다 매수 좋은 상황이죠. 퍼도 오고 좋은 매수 상황이에요. 퍼도 오고 PB 1.0이고 ROE도 그래도 20 정도 나오니까요. 꽤 좋은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특급이에요. 물론 이제 계속 ROE 20, 영업이익률 20%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특급으로 삼기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사이클을 보시면 그래도 추세적으로 보면 증가 상황이죠. 근데 이제 부채비율이 좀 높은 게 단점이랄 수 있네요. 부채비 높은 거죠. 55%면 수익성 좋은 종목은 부채비율 높은 종목 없습니다. 거의 보시면 부채 총계로 보시면 2,265, 200억, 400억, 500억, 600억. 자본 총계 증가는 좋은데 이제 부채 총계도 좀 증가하니까 좋다고는 말 못하고요. 아무튼 이 종목은 상장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할 종목이라고 평가받는 게 타당합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뭐 눈에 밟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종목 둬서 급락할 때 뭐 웬만한 종목은 1.0 아래 사는 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쭉 밀 때 좀 사두고 쭉 더 밀 때 쭉 사두고 그래서 담아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막 급등할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수치가 워낙 예쁘고 현금으로도 현금 흐름도 괜찮고요.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보시면 100억에서 200억대 들어오는데 나간 지출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작년 올해 계속 지출이 있어서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건 아니죠. 계속 지출하면. 뭐 일회성으로 지출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계속 지출하면. 그래서 S&D 같은 경우는, 잠깐 다시 보시면, S&D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출하죠.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옷 파는 의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재고자산이다 이런 거에 보면 노후화가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S&D 이런 것은 뭐 노후화 그런 잘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옷은 워낙 유행을 많이 타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의류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되고, 그래서 주가 안 올라가는 경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하시고요. 근데 보시면 이게 눈에 밟히는 종목이에요. 밟히는 종목이죠. 밟히는 종목이에요. 보시면 부채 보시면 단기 사채 차입금 당연히 없고요. 이자 거의 안 나가는 거죠. 안 나가니까 당연히 이자 보상 배율도 보시면 이자가 아주 안 나가는 거 아니네. 보니까 무슨 사연이 있겠죠. 아무튼 눈에 밟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편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확 밀릴 때 이게 보시면 지금 반토막 비슷하게 났지만 좀 더 미진한 것 같아요. 이게 12,500원까지 밀어버린다면 좀 더 담아두기 좋은 상황이죠. 이때도 보시면 뭐 10,000원까지 밀었잖아요. 그래서 뭐 단기간에 100% 올라갔으니까 괜찮은 종목이라고 평가받을 만합니다. 시총이 참 1,000억대 아래로 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매출이 보시면 매출이 지금 2,000억이 안 되니까요. PSR로 따지면 싸진 않죠. 아주 뭐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영업이익률 ROE가 눈에 띄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은 그냥 관광하면 나중에 주가 급등하면 후회하죠. 후회하니까 미리 좀 관심 가지신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S&D, 나이스 D&B, 인바디, 사람 HR, SJ그룹 이렇게 5종목을 정도를 봤는데요.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DMS라고 눈에 밟히는 종목 있죠. 만사입금이 계속 증가 중이고요. 보시면 그쵸. 여현금이 더 커지는 거고요. 최근에 보시면 매출, 영업이익이 지금 꽤 증가한 상황이에요. 영업이익 증가가 좀 더디는 뭐 의미 없고요. 판관이 많이 썼으니까 그러겠죠. EPS가 크게 증가 안 했지만 이 PBR이 낮아요. PBR이 0.49거든요. 0.5 아래는 다른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데 이 종목도 시총이 크지 않거든요. 1297억. 보시면 이때 채점 칠 때 보시면요. 500억 0.26이었어요. 되게 매력적이에요. 퍼가 뭐 1까지 떨어지니까요. 당연히 뭐 급등했고요. 2,000원짜리가 12,000원까지 거의 400%? 500%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매년 횡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기 물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올리면 매도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 같은 매출 폭발하지 않으면 쉽게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기업가치 대비 지금 주가가 많이 저가한 이유는 이렇게 올라간 종목은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거의 현실적으로요. 하지만 눈에 밟히는 종목이니까 영업이익률 이게 지금 1,000억대 아래면 좀 더 매력게 평가할 만한데 왜냐면 영업이익률 10% 이상 계속 나오니까 지금 1,200대이기 때문에 신저가를 때리면 더 매력적이겠죠. 이런 가격을 뚫으면 되게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계속 밟히는 종목이 눈에 전 지금이니까 전 종목을 다 보거든요. 자, 매번 보는 건 아니고 어떤 날 잡아서 전 종목을 다 훑어보고 제가 이제 영업이익률 높은 종목, ROE 높은 종목 아예 세팅을 해놓고 보니까요. 이제 우수한 종목, 전 종목 다, ROE 뭐, 예를 영업이익 20%, ROE 20% 전 종목을 다 보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의미 있는 종목,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을 제가 더 보는 거고요. DMS도 한번 보시고, 물론 업종이 그렇게 뭐, 좋은 업종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기계설비 이런 건데, 디스플레이 뭐,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좋은 업종이라 볼 수는 없지만, 이게 뭐, 보시면 약액 장비 세정점에서 이게 뭐 신규식 계속 필요한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쵸? 그래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업종을 그렇게 좋게 평가할 건 아니지만 눈에 밟혀요. 약간 PBR 뭐 0.45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주가가 막 급락해서 PBR 뭐 4천을 뚫는지 이러면 이때도 보면 많은 분이 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못 샀을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런 가격 떨어지면서 사놓으면 뭐 기업가치 대비 시총이 저평가 받았다 평가해서 특정인들이 올리긴 하죠. 그래서 그걸 저희는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가격이 싼 건 맞는데 한번 쭉 주가 밀어버리면 정말 좋은 매수 타임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지켜보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뭐 매일 지켜보는 건 아니니까 어느 날 급락하든지 그러면 좀 매수해두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눈에 띄는 종목이에요. 워낙 저평가 종목이고 보면 업종 특성상 어떻게 보면 저평가 받을 수도 있고 근데 PBR이 보시면 과거 PBR 쭉 보시면 0.64, 0.56, 2020년 0.26, 작년에는 0.5, 올해는 지금 최근에 좀 주가 올라 그러는데 0.36까지 떨어졌다는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업종 특성상 이게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보면 그런 IT 반도체 기업조차도 재무 상태별 되게 예쁘게 오너가 예쁘게 만든 그런 소수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은 의외로 또 주가 상승률이 꽤 높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거의 500% 가까이 400~500% 올라갔던 종목이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이걸 보고 이거 가짜 가격이니까 그 의미 없고요. 이 가격 대비 현재 가격이 매력적이냐. 그리고 보면 엄청 매력적인 건 아니죠. 지금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4천원 뚫을 날이 있겠죠. 하루만에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켜보면 좋은 매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한 주당 배당이 100원 주니까 50원, 5천원 정도 사면 2% 배당. 물론 이제 세금이 25% 빠지니까 2%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배당도 줍니다. 배당 전체 금액을 봐볼까요? 전체가 보면 20억, 24억 정도 나가니까 배당이 그래 1%는 넘게 주네요. 그쵸? 아무튼 이 종목도 한번 지켜보세요. 저평가 받는 종목일 수도 있고 업종 특성상 그럴 수 있지만 눈에 뭐 밟히니까요. 수치를 못하죠. 이런 수치 같은 거. 그리고 자본주의 지출 잠깐 볼까요? 자본주의 지출 보시면 들어오는 것은 커요. 근데 자본주의 지출 보시면 그쵸. 유형자산 증가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기술이 계속 필요한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이 회사 그 사업 모델이. 그래서 제가 눈에 밟혔던 종목이에요. 이거요. 제가 돈 들어오고만 계속 돈이 지출할 그런 업종은 지금 아예 매수 자체를 안 하니까 이게 이제 뭐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이긴 하지만 자본 지출이 거의 없는 종목이니까 돈이 쌓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돈이 계속 쌓이는 기업으로서 그냥 눈에 밟혀요. 밟히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오늘은 S&D, 나이스 DMB, 인바디, 사람 HR, SJ그룹, DMS. 제가 관심을 원해 두고 계속 지켜보는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도 지켜보시고, 뭐 한 주라도 매수해 제가 종목을 매수를 권유하면 안 되겠네요. 그건 제가, 지향하는 바니까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좀이라도 매수해두고 지켜보는 종목들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30분이 지나서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금요일이고 또 주말을 맞이했네요. 어떻게 보면 장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개별 종목상으로 보면 달라요. 밑점 치고 꾸준히 올라온 종목도 꽤 많고 제가 말해도 종목 중에서 은근슬쩍 많이 올라온 것도 꽤 많습니다. 벌써 그런 종목은 매수 시점으로 매수를 못하죠. 벌써 올라갔으니까. 그쵸. 밑점 칠 때 계속 매수해서 탐락을 낮추는 작업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매수 관점으로 뭐 몇십 프로 올라왔는데 매수 관점을 바라보는 것은 현명하지 않죠.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밑점을 계속 치는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평락가에서 낮춘 작업을 하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뭐 장이 좋아지면 다 올라가는 거죠. 다 올라가는데 뭐 수익률이 극대화하려면 저가에 매수해 두는 종목의 수익률이 극대화되겠죠.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4기 강의도 아마 할 것 같긴 한데 문의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대답을 좀 못했는데
다음 주 정도 결론 내린 다음에 제가 공지할 겁니다. 가급적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의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실제 강의와 제가 유튜브나 물론 제가 최근에 지금 특장고에서 의뢰 와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건 뭐 돈을 받고 나오는 그런 강의니까요. 근데 이제 찍다가도 보면 좀 제가 버벅거리는 경우가 막 실강처럼 말 못하거든요. 말에 가려서 하고 그러니까 실강이 최고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건 이제 소통도 가능하고요. 제가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신 분은 듣는 게 좋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주말 뭐 지금 주가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올라간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 갑니다. 어차피 뭐 아프리티브, 뭐 NC소프트,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오늘로 보시면 거의 뭐 5% 이상 상중이고 최근에 기관이 계속 매수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매수하기가 쉽지 않죠. 이때부터 매수 들어왔으니까요. 벌써 뭐 밑점 치고 43% 올랐는데 지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은 거죠. PB 2.0 아래에 매수를 했어야죠. 뭐 그런 종목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종목도 적지 않고요. 단화도 보면 지금 오늘도 지금 6% 올라가네요. 최근에 떨어졌다고 다시 올라간다. 어차피 계속 올라갈 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리는 거죠. 주가라는 거 원래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튼 뭐 지금 뭐 밑점 치고 30%, 40%, 50% 올라온 종목을 매수한다는 건 조금 현명하지 않죠. 그때 이제 저점 찍을 때 매수했었던 분들이 위너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